네, 자 들어가 볼게요. 5회 건축방화. 그죠? 이제 건축방화 이게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고 10점짜리는 1번부터 6번까지 했고 25점짜리를 4문제에서 좀 마무리가 모의고사상에서는 됐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축방화는 거듭 얘기하지만 법의 싸움이어서 법을 얼만큼 잘 정리하고 외워가지고 그 속뜻을 좀 파악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거만 이렇게 정리하면 큰 문제 없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법 외우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건축전기 가지고 계신 분도 이게 건축법을 손을 못 대 가지고 번번이 불합격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법을 일찍 잡으시는 분이 자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합격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입니다. 방화구역을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라. 이 문제는 121회 때, 그죠? 최근에 나왔었고, 그리고 120회 때도 나왔었어요. 120회 때는 방화구역을 할 때 관통부에 대해서 미흡한 거 사전 확인사항 뭐냐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112회 때 나왔었고, 여러 번 나와요. 밑에 있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5대 암기사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모의고사를 이제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죠. 여기 지문이 있죠. 밑에 있는 그 내용도 들어가고. 자, 1번에 이제 방화구역을 네모 한번 이렇게 치고, 방화구역은 엄청 많이 중요하지. 방화구역. 이제 방화구역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방화구역이다. 이렇게. 그죠? 방화구역은 이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뭘로 막을 거냐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화구역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로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 건 연소편에서 화재 확산입니다. 그죠? 화재 확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연소의 메커니즘으로 가져왔다가 연소 이후에 구역실을 화재가 확대되고 플래시오브 이후에, 그죠? 이건 연소 메커니즘이라고 한번 보고, 연소 메커니즘에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구역실 외부로 확대되기 시작해요. 확대. 이때 이제 모든 부분을 다 확대를 막으면 상관없는데, 그죠? 우리 법상하고 이제 괴리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제일 중요합니까? 해서 내화 구조면서 불연재료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거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에서 왜 1000이냐 이렇게 문제가 많다. 맞죠? 연면적 1000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층수. 그럼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가 9개 층이 있더라도 방화구역에 대한 면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한 층당 뭐 층인데 뭐 이제 제한이 없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00제곱미터다. 그죠? 그래서 1000 이상 되는 것들이 규모가 좀 커졌다. 그죠? 그래서 한정시킬 수가 없는 규모의 최대치. 우리가 방화구역을 다 하니까 같이 이제 양념처럼 가져오는 걸 경계구역 이런 거 갖고 올 수 있죠. 설비 쪽에서는. 자, 설비 니네는 무슨 말 쓰냐? 이렇게 경계구역 써요. 경계구역. 이제 전기에서 쓸 거지. 전기에서 쓰는 건데 우리 쉽게 이해하면 한 회로가 유효하게 검지할 수 있는 범위지.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 화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경계구역이다 이렇게 보통 부를 거야. 경계구역은 화재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축소되는 경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네. 화재에 대한 위험이 커질수록 커졌어. 그럼 이 경계구역은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범위 때 캡처가 돼서 진압이 되든지. 또 설비 쪽에서 또 뭐가 있느냐? 불 끄려고 하면 방호구역이라는 게 있어. 방호구역. 그죠? 얘네들은 스프링클러 중에서 폐쇄형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계.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 또는 양념처럼 요렇게 해서 방수구역 같은 놈이 있어. 방수구역은 스프링클러 중에 개방형 헤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설비에 또 뭐라 할 수 있을까? 지금 구역을 제한하는 형태의 개념은 그죠? 제한구역이 있어. 제한구역이 있다. 그죠? 네, 어느 정도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네들도 1000제곱미터에 60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같이 한번 양념처럼 같이 해놔야 돼. 그래서 하나에 구역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냐 이런 거지. 한 개. 이게 한 600 정도 되고요. 얘네들은 600. 그 길이는 50m를 제한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그냥 3000 하나, 3000. 3000제곱미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1000이죠, 1000. 이렇게. 이 개념으로 한 유효하게 이 정도가 화재 확대했을 때 한 대치를 봐. 건축은 얼마냐? 건축도 1000 정도로 보는 거지. 1000 정도보다 커지게 되면 건축물 규모가 커져서 확대를 쉽게 제어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거지. 그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야, 한정 지어라. 구역이다, 그죠? 네, 구역. 뭘로 한정 짓게 좋겠습니까? 라면 법적에 나와 있는 형태로 다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내화 구조에 대한 바닥벽이라든지, 그죠? 댐파라든지, 각종 방화문 방화 셔틀라든지. 이런 첫 번째,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서 보고 설비 쪽에서는 어떻게 커버링하고 건축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이해를 하고요. 첫 번째 나온 형태는 뭡니까? 하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 기준에 대해서는 면적별이냐, 면적이냐, 층이냐. 여기 개정됐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층이 됐지, 전층. 전층.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용어가 필로티라고 하는 용어. 부상했어요. 필로티가 뭡니까? 기둥으로만 구조가 형성된 거. 외벽이 없어. 이렇게 보면 되지. 1층 식당 같은 데 보면 기둥 하나, 기둥 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필로티지.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 식당에. 이런 부분들을 필로티라고 불러요. 필로티. 이렇게.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필로티 내부에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지. 기억나죠? 필로티 상부에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 또는 내부에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 지나갔었을 때 이 배관에 대한 재질이 중요해. 재질이. 거의 노출 수준이죠. 그럼 재질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파가 될 수 있어. 동파. 막아야 되겠지. 그럼 열선은 화재로부터 취약하지. 화재가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천화재가 됐어. 제천화재. 그리고 이 필로티는 세대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연기가 막 나면 여기 바로 이제 계단으로 또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전체를 갖다 다 오염시켜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야, 안 돼. 막어. 방화구역 다 막아라. 외벽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절반 이상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면 다 막어. 그렇죠? 두 가지가 이제 제한 요건을 그려놨으니까 잘 한번 이해해서. 면적은 이제 지금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교재는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층, 10층까지. 10층 뭐 죽겠니? 이렇게 해서 1000. 스프링보드 설치해 3000. 이렇게 했었고, 얘네들은 11층 이상은 200. 내부가 불연이면 500.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자동식 소화 시스템을 설치하면 곱하기 3. 이렇게 간다, 그죠? 그래서 1500까지. 아,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하지. 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102페이지 나와 있는 표를 통으로 다 외우고 또 중요하게 또 외워놓으세요. 계속 해야 돼, 지금 당분간. 지금 이제 시류는 방화구역입니다. 한번 보고. 필로티도 좀 중요하다, 그죠? 주요 구조부 관련되어 있는 겸한 거. 그리고 뭘로 구획시키냐? 그죠? 내화구조 바닥벽이다.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바닥벽. 내화구조 바닥벽이고, 갑종 방화문, 방화 셔터 들어가겠지. 그리고 틈새 같은 부분들은 파이어 댐파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통부에 대한 내화 충진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만 좀 적어보면, 다 못한단 말이지. 그죠? 우리 어쩔 수 없이 방화구를 하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건데, 그죠?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곳은 완화라고 하는 말을 써줘. 완화. 지금 우리 일반 분이 완화지. 이제 완화가 나왔지, 완화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 오른쪽 페이지 메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복권, 그래서 막 썼지.
복권, 주계, 단, 그리고 하나 더 1, 2층 이렇게 1층과 2층 2층 이렇게 했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지. 그렇죠? 1번 엄청 중요하게 했어요. 왜 중요하게 해놨습니까? 한번 써볼까요? 문화집회. 네. 문화집회 또 뭐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 뭐 장례식장, 장례시설. 얘네들은 위험도가 엄청 커.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얘네들을 뭘 하는지. 얘네들이 규모가 커지면 옥상으로도 탈출시키고. 맞습니까? 예. 기타 등등 얘네들은 뭐 관람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데들이에요. 얘네들이 시선이 불가피할 때 거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완화 기준이 있다면서 한번 봐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얘는 반드시 필요해요. 제조, 물품의 제조해서 대표적인 얘가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공정 자체가 공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이 가운데 격벽을 쳐놓으면 컨베이어가 못 지나가는 거지. 뚫어야 돼요. 이렇게. 고정 설비처럼. 뚫어가지고 전체 공정이 진행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제품이 오고 가는 것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이런 형태의 때 방화구역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지하층 부분들 중요하게 잘 봐놓으세요. 지하층 기준 중에서 지하층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을 때 어떻게 면제를 받습니까? 해서 외벽 한 면이 그죠? 건축물 바깥쪽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거. 내면이 있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내면이 한 면이 다 개방돼 가지고 밖이야. 그러면 방화구역 안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 기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복층형 아파트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용도 내화구조 불연제를 할 때는 주차장에 이렇게 체크하면 되지.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요거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주차장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기준만 보게 되면 모든 방화구역이 면제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질의해신 답변이 층간은 면제를 못 받았어요. 층간은 안 되고 뭐만? 면적별 방화구역만.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는 방화 셔터가 없어요. 수평으로는.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왜 방화 셔터가 없을까? 화재 나오면 뭘로 막지? 완화를 받은 거지. 완화를. 그죠? 그런데 완화가 안 되는 것들은 뭡니까? 라면 층은 완화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층간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이렇게 화살표에서 개선안으로 가는 거지. 맞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화재 확산이 엄청나요. 그 차단시키는 게 맞습니다. 차단시키는. 이런 것도 의견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완화를 갖다가 최소화시켜야 돼요. 완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돼 있어. NFPA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준은 완화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무조건 스프링클러 넣고 하는데 우리는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지. 1, 2층의 일부의 용도를 동일하고 했을 때 다른 부분하고 요거까지 한번 보고 나머지 다 적고요. 여기까지. 좀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면 완화 옆에다가 이게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완화 받은 놈과 안 완화 받은 놈. 그죠? 완화 받은 놈과 유지가 된 놈. 하나 적어볼까요? 완화 받은 놈하고 완화 구역과 기존의 방화구역이 유지가 된 놈 사이는 방화구역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준에 따라서 완화가 8가지 정도 되죠. 그거를 완화 받은 만큼 나머지 부분하고는 완화를 안 되는 거지. 이거 이제 방화구역 돼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방화구역은 굉장히 핫한 문제니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러분의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자, 방화구역이다. 방화구역 이렇게 그죠? 방화구역 왜 하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방화구역 왜 하냐? 이렇게 그죠? 규모가 커. 규모가 크면 확대를 제어할 수가 없어. 확대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가 없어. 유효 제어가 안 돼. 그래서 규모가 얼마큼 크면 1000제곱미터 되겠습니까? 1000제곱미터 해당되면 유효하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확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확대 부분들을 그래서 불이 안 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확대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층별로, 면적별로 막고요. 면적, 층별로도 막아.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용도 같이 섞였으면 용도별로도 막아. 용도별로도. 용도별로를 막을 때, 현장에서 좀 약간 좀 걱정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요렇게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아파트고,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 주차장도 용도가 뭐예요? 주차장도 용도가 아파트지. 맞습니까?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얘도 아파트고, 얘도 아파트인데, 요 층 좀 달아내서 상가나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들어왔다. 그럼 주차장하고 완전히 방화구역을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이 같이 있어갖고, 그거 딱, 네 분이 같이 있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용도별 방화구에 주차장 용도 따로, 공동주택 따로가 아니고, 그럼 주차장 용도 따로 할 거면 스프링클러에 기준계수 몇 개 들어가야 돼요? 몇 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0개 들어가야지. 맞습니까? 그게 30개 안 넣냐고. 그때 달라요. 이러면 안 되고. 아파트나 주차장이냐? 같은 애, 같은 애. 같이 보는 가치. 만약에 아파트 옆에다가 노인정이 있어, 노인정. 얘 노인정이에요? 아파트예요? 아파트라니까. 여기 이제 어린이집이 있네? 어린이집. 아파트예요? 어린이집이에요? 얘는 아파트인데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관련 법에 별개로 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바뀐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전체 이만큼은 이렇게 얘를 갖다 우리 뭐라 부릅니까 하면 얘를 주용도 나머지를 요것도 주용도로 들어가요. 부속이지. 여기 있는 상가들 끼고 있으면 다 부속용도로 들어가요. 주용도를 보완하기 위한. 다 같이 봐. 같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뭐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부대시설이 여기 있는 부분하고 권리 권한상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개별로 가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상가는 분양해서 주인이 달라지잖아.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일절 정리하고, 그래서 용도별 방화구역은 다시 한번 고민을 잘 하셔야 돼. 무조건 용도가 좀 바뀌니까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건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다시 한번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화재 확대를 우리가 막기에는 너무나도 확대가 빨리 커지는 거지. 너무 규모가 커. 이때는 방화구역을 좀 반드시 시켜주자는 거지. 한번 잘 정리하세요. 면적별, 층별, 용도별 방화구역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하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 그죠? 방금 전에 봤던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바닥벽. 그죠? 그리고 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뭐 이런 것들. 틈새는 내화 충진 구조, 뭐 이런 것들 쓰죠? 그런 부분들 다 넣고. 그 다음에 완화는 어떻게 하냐? 완화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완화에 대한 8개를 오늘 중으로 외우세요. 8개. 이렇게. 이 중에 좀 특이사항은 끝에 가서 맞죠? 뭡니까? 그러면 완화 받은 놈과 안 완화 받은 놈을 방화구역 해라. 그 문구를 잘 넣어놓으셔야 되지. 그죠? 앞글자 놨다면 금방 헤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2번이나 나왔던 것 중에 같은 사람은 아닌데 비슷하게 했어요. 사전 확인사항은 뭐냐? 사전 확인사항. 방화구역 할 때 뭘 확인해야 돼?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테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방화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법이에요. 방화구역은 건축법인데 건축인데 원래 주된 거는 건축이지. 건축에서 이제 방화구역이야. 그죠? 그럼 누가 봅니까? 라면 건축감리가 보는 거지. 건축이. 하지만 어떤 부분의 방화구역은 설비가 방화구역을 관통하고 간다. 그럼 얘는 소방이 와야 돼. 물론 어떤 소방 설비가 방화구역을 관통하고 갈 때는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가 이 방화구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방화구역이다. 관통부가 생겼어. 이게 소화전 배관이 지나가.
요 부분에 충지는 우리 몫이라고 확인. 잘 이해해 주세요. 그게 좀 필요하구나. 한번 생각해 놓고, 그죠? 방화구역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더 정리해서 보면 좋겠지. 그죠? 그리고, 좀 더 한 25점으로 튈 것 같을 때 좀 더 준비할 건 뭡니까? 이렇게 화살표에서 쭉 흐름은 뭘로 이해야 됩니까? 라면 설비하고, 건축, 얘네들은 상호의 보완 관계를 가진다는 걸 얘기하세요. 설비를 강화시키면 건축을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시소 같은 역할을 해요. 시소 같은 역할.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소 같은 역할. 그렇죠? 네. 아니 이거 올리는데 내리면 훅 떨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평행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덩어리하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에 대한 시소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에요. 사람. 네. 설비와 건축을 둘 다 올리면 관리자들이 좀 띨빵해도 괜찮다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육이 덜 됐어. 그러면 설비를 최신 걸로 바꾸면 돼. 방화구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설비가 굉장히 노후됐어. 그러면 사람이 똘똘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또 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걸 이렇게 갖고 와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한 거 중에 시뮬레이션 기억납니까?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피난 시간인데 피난 지연 시간이라는 걸 배웠어. 기억납니까? 피난 지연 W1, 2, 3 기억납니까? W1, 2, 3 W1은 뭔데? 복습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반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였습니까? 과거에 아주 기억 속에 사라졌던 복습이라는 게 뭐 도대체 뭐야? 여기 있죠? CCTV 화면으로 보면서 훈련된 조교가 육성으로 고함치는 거지. 그걸로 가면 죽어! 이런 거잖아요. 사람 반응하듯이. W2는 비상방송이 훈련된 조교랑 겸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쉽게 이해해서. W3는 단순 경종이 소방을 잘 모르는 비훈련자하고 만났을 때지. 맞나요? 얘네들을 이게 한 3분이라면 4분, 한 5분, 6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아예 탈출이 안 돼요. 요만큼을 지연을 플러스 시켜서 뭐를 구합니까? 하면 RSS를 구한다 했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 했었는데 또 새롭다, 그죠? 원래 새롭습니다. 원래. 매일 새로운 건 좋지 뭐. 그죠? 항상 이제 새로워서 좀 문제지. W 잘했어요. 그죠? 완화 대상에 앞글자만 따서 딱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준비. 요거 이제 도입되어 있는 기준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그 내용을 보면 되겠지. 2번으로 한번 가볼까, 2번. 개별 난방 설비. 잘했죠? 문화집회시설, 물품의 제조로, 계단, 최상층, 복층, 주요구조부, 단독, 그리고 1, 2층.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2번입니다. 개별 난방 설비는, 이걸 또 한 흐름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자, 개별로 난방 설비가 있어. 개별 난방 설비. 개별 난방 설비는 뭐가 문제냐? 네, 위험하다는 거지. 일단은 위험한 것부터 한번 써봅시다. 위험. 그죠? 뭐가 있어? 보일러가 있어. 보일러. 얘가 이제 얘예요. 개별 난방 설비. 얘네들은 뭘 써? 그죠? 뭘 쓰냐? LPG, LNG 쓰지. LPG, LNG. 예. 얘네들은 뭘 만들어내냐? 이렇게.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부터 해서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그죠? 이산화탄소 만들 때를 완전연소, 공기 충만, 열원 충만일 때고,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가 돼. 완전. 어떤 피해가 있을까? 피해. 그죠? 잘 생각해보면. 얘 20% 되면 사람이 죽어. 이렇게 하고. 얘는 1.28%만 돼도 사람이 죽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죠? 굉장히 쉽게. 죽으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일차적으로 감지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이렇게. 야, 가스가 보여. 누구한테는 가스 누설, 경보기 같은 애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쭉 희미하게 없었어.
그래서 야, 이제 넣자지. 뭘 넣냐? 일산화탄소 강복이. 일산화탄소, 감지기 경보기 이렇게 넣자. 이런 것들. 도입 준비 있으니까 같은 흐름으로 잘 이해해 놓도록 하세요. 개별 난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방기본법에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료원으로 쓰고 있는 형태는 반드시 넣어라. 한번 잘 이해해서 보자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물 내준 자료에 보니까 다양하게 있다. 그죠? 뒤쪽에 보니까 뭐 보일러 연도에도 뭐 내화 구조로 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난방 구역마다 어떻게 하고, 가스 보일러 쓸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들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추가된 기준이 요 프린트물의 3페이지에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20년도에 4월 9일자로 들어온 거니까 다시 한번 보고, 그 외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도 나오고 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이해해서 보십시오. 얘가 지금 메인에 있다라는 것들을 몇 번 한번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농도에서 감지하는 것까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딱 떠올라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쓸 말이 많아. 쓸 게 많으면 요약만 해서 팍 써버리면 정답에 도달하는 것이. 그죠? 근데 한 개밖에 몰라서 거짓말을 막 지어내고 있으면 점수가 계속 깎아먹어요. 잘 한번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기준이 나왔네. 보일러실 구역 어떻게 하고, 그렇죠? 네. 제가 나머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경보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농도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해두도록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잘 적었죠?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할 말이 엄청 많은데 건축 쪽에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 그죠? 예. 이렇게부터 먼저 한번 출발하자는 거지. 이렇게.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렇게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신호에 의해서 문이 개방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화재를 발견하면 불안해서 그냥 도망가는 거지. 뚜껑 열고 사다리 내리고 타고 내려가면 끝.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란다 쪽에 뚜껑 열고 사다리 내리고 난 다음에 사다리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볼게요. 내려가지고 탈출해서 밑에 집에서 계단 타고 내려가면 이상적인 피난이에요.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리고 옆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여기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제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제일 좋은 거냐? 첫 번째 이렇게. 얘는 방범이 다 깨져요. 방범. 내가 나쁜 마음만 먹고 뚜껑 열어서 내려가갖고 훔치고 바로 도망가도 못 잡아. 방제실로나 또는 관리사무소로 전달돼서 뛰어온데도 못하는 것이. 그렇죠? 이걸 락을 걸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락도 지금 좀 애매해요. 법상으로. 화재 발생했을 때 시건장치에 대한 기준도 없고 세정된다는 거, 해정되는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요 문이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문제점도 알고 하고 25점짜리 나오면 쓸 말이 더 많아야 되니까 한번 생각합시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장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그죠? 네,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되지. 화재에 대한 확산과 그리고 피난의 방향은 반대가 제일 좋은 거예요. 반대가. 맞습니까? 지하층에 가면 사람이 잘 죽는 이유가 내가 도망가는 방향과 연기 확대 방향이 완전 일치가 돼요. 그런데 내가 더 빠르면 안 죽어. 내가 술도 좀 먹었어. 그러면 지하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왔더니 이제 천국인 것이. 그렇죠? 엄청 끔찍한 거야. 이렇게. 얘는 화재 확산 방향은 위로, 피난의 방향은 아래로 돼 있는 이상적인 설비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외적인 건 뭡니까? 그러면 수평 피난을 봤거든. 수평 피난 한번 보면 우리가 잘 보면 아파트들 한번 지으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아파트들이 가운데 굉장히 뚜껑한 벽체가 있어요. 이렇게 지어져 있어.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불이 탔어. 창문이. 그럼 여기만 타 올라가. 깨끗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평의 이동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에는 하나도 안 탔어. 이해됩니까? 하나도 안 탄 거. 그렇게 탈출할 거라는 거지. 이때 양념처럼 어디서 갖고 올까요? 그래서
화재 확대해서 갖고 있어. 확대. 우리 연소 파트에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일까요? 하면 연소 파트에 60페이지쯤에 있었네요. 연소에 6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메모를 60페이지 62페이지 하면 되네. 62페이지 맞습니까? 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책의 60페이지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 하향이 있고 하향으로 역풍이 있어요. 역풍. 이때 연소를 시키려고 하면 뭐가 얼만큼 필요하냐? 이게 표면 온도가 우리가 말하는 임계 온도에 도달돼야 돼요. 자, 다시 이해합시다. 표면 온도가 임계 온도에 도달해야 돼요. 크리티컬 온도. 그 온도가 몇 도냐? 120도에 120도. 최소한 이까지 돼야지만 밑으로 타고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밑으로 타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390도 정도까지 온도가 전달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확산연소, 우리가 하는 예온압과 유사해지는 환경이지. 이거 한번 봅시다.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밑으로는 타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 방향으로 확대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이런 백데이터를 한번 갖고 가고, 두 번째는 뭐니? 두 번째는 하향식 피난구의 핵심 의미는 뭡니까? 라면 기본적으로 뭐에 어디다 쓰는 거냐는 거지. 그죠? 기본적으로 출발합시다. 피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피난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로 배웠습니까? 하면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다른 말로는 이방향. 이방향 피난이 원칙이다. 이렇게. 맞습니까? 이방향 원칙이지. 이방향에 대해서 페이지가 체크해 주세요. 계단 2개인 거 보입니까? 계단 2개인 거는 88페이지에 있네. 88페이지. 건축방학 지난 시간에 88페이지에 있어요. 88페이지에 이 공동주택은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면적 얼마? 300일까요? 300일까요? 300입니다. 대답도 이렇게 잘하고. 300 이상 되면 계단이 2군데로 있어야 돼. 그죠? 층수에 대한 제한은 약간 있고,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어떠한 환경이 있으면 계단을 2개를 안 해도 된다는 조건도 있어. 그죠? 그 조건을 가져와시면 돼요. 그 조건은 우리 뒤쪽에 있는 우리 책 페이지 중에 있죠. 지금 나와 있는 134페이지에 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지. 보이나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4층 이상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야, 계단 둘이니? 계단 2개소? 계단 2개소 안 해도 되는 거. 두 번째, 그죠? 뭘 설치하면 안 해도 되냐? 대피 공간이 있으면 안 해도 되지. 대피 공간. 대피 공간에 대한 기준이 불현듯 머릿속에 싹 떠올라야 돼요. 엄청 중요해, 불현듯. 그죠? 대피 공간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피 공간은. 어떤 문제점? 고민을 해야지. 대피 공간 기준을 백날에 해봐야. 그죠? 이거 먼저 생각을 안 하고 하면 좀 어렵지, 합격이. 대피 공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뭐? 16층 이상? 11층 이상. 대피 공간의 문제점을 찾으라 했더만 피난기구로 넘어가 버렸어요. 했으면 어쨌든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런 거지. 이거 이제 이 대피 공간이 왔어. 이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이러고 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왕관기 같은 게 없다라는 거지. 탈출을 못 한다는 거지.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약간 좀 더 단계를 생각합시다. 대피 공간이란 대피는 뭘까요? 대피는. 피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비상이 발생된 현장으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안전한 쪽이다, 그죠? 안전구역으로 도달되어 있는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건축에서는 피난 안전구역까지도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봅니까 하면 피난층이 안전한 장소로까지 가는 것들을 피난의 완성으로 봐요. 대피 공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대피 공간은
일시적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일시적.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라면 1시간 동안은 괜찮지 않느냐 정도지. 하지만 열의 기준으로 보면 30분 정도의 차열 방화문만 들어간다 한번 고민하고 일시적으로밖에 탈출 못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틈짜리라는 거지. 그에 비해서 하향식 피난구는 어떻습니까? 대피공간 안 할 것 같으면 하향식 피난구를 하면 되니까 하향식 피난구는 연속성을 띄어요. 1층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측면에서는 대피공간보다는 하향식 피난구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잘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그죠? 대피공간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일시적인 환경도 잘 돼 있느냐는 보는 거예요. 이때 조금 보완되어 있는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보완되어 있을까요? 하면 실외기를 설치하면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대피공간에 실외기 설치해도 돼요. 가연물을 놔도 된다고. 실외기 설치하면 이 배관이나 그 주변을 불연제로 감싸면 되지. 이런 법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좀 걱정인 거지. 그죠? 대피공간에 있어도 죽는데 가연물도 둔다니까.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지. 그렇죠? 더 놀라웠던 거는 하행식 피난구 있는 데는 실외기를 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로는 막 통과를 하든 말든 끔찍하다고. 4번에 그 다음 나오는 형태는 경량 칸막이다. 그죠? 경량 칸막이 이렇게 그 형태만 또는 이제 비상구를 달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첫 순서는 계단 2개가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 하향 피난 경량 인접 세대 등등으로 가게 되는 형태를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고? 피난이 시작되면 1층에 안전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을 찾아야 되는 거. 그 부분으로 한번 봅시다. 물론 공동주택에 관해서입니다. 공동주택 관해서. 나머지는 다른 거지, 기준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3번은 특히나 좀 많이 중요하니까 하향식 피난구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4번에 요것도 잘했죠. 지금 하향식 피난구를 건축법과 소방법에 관련해서 한번 해놨어요. 소방법에서는 피난기구로 보고 얘네들은 계단으로 대신할 수 있는 형태를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기준은 다 그냥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기준을 외우실 때는 앞글자를 따서 체크하시든지 그래서 미리미리 나중에 암기는 없습니다. 계속 암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경계벽 한번 볼까요? 경계벽. 경계벽이다. 경계벽은 뭡니까? 세대와 세대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한번 승강기, 전실, 방화문, 이렇게 해서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이렇게. 그렇지요? 요게 이제 계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 집 A, 오른쪽 집 B. 경계벽은 이 아이. 이렇게. 되겠죠? 경계벽. 무슨 용도로 제일 많이 쓸까요? 라면 화재 확대 막을 거 하나 쓰고 첫 번째는 차음이죠. 차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경계벽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소리가 안 넘어가고 화재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형태로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 기준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죠? 나중 다가구에 관련되는 부분들 쭉 하고 최근에 기준이 좀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3종 제일 위험한 거 3종 세트가 소방에서 말고 그죠? 소방은 한번 봅시다. 소방은 제일 위험한 것들을 하나로 얘기했어요. 다중이용업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다중이용업소는 제일 위험해. 우리는 건축에서 제일 위험하고 소방도 위험하지만 건축에서도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세 가지가 뭡니까? 라면 첫 번째가 요양병원,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죠. 두 번째가 산후조리원, 세 번째가 고시원. 우리도 위험하고 건축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죠? 굉장히 위험해. 이런 부분들 잘 한번 더 이해해 보세요. 그죠? 요 사이에 대한 기준이 개정됐으니까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 까먹지 말고 한번 꼭 기억해
기억하시고요. 20년 10월 8일자로 개정이 됐으니까 보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세부 상세 기준을 보면 건축물 피난 방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에서는 벽에 있는 두께가 주택 건설 기준보다 조금 더 가늘게 됐어요. 얇게.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136페이지를 한번 가볍게 펴보시면 136페이지를 펴면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죠? 네,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형태.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얘네는 10. 그죠?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이면 15cm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콘크리트 블록조가 있어. 이건 콘크리트인데, 블록조. 얘는 19cm로 되어 있고요. 얘는 2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조금 더 두껍구나라고 생각만 해놓으세요. 한번 살펴보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그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벽 양념치를 한번 받고 5번에 단선계수. 단선계수는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단선계수는 이렇게 한번 가져와서 볼게요. 그죠? 우리 건축자재가 있어. 건축자재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멘트. 그죠? 콘크리트라고 하는 시멘트. 우리 시멘트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철근이에요. 요 두 가지가 철근 콘크리트화 되는 거지. 돌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너무 잘 붙고 궁합이 좋아. 이상적인 메리트지, 이상적인 거. 그죠? 어떤 형태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철근은 인장력이 좋아요. 잘 휘고 좀 부드러워. 얘네들은요, 뭐에 강해? 압축이 엄청 강해.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얘네들은 압축을 엄청 잘 견뎌요. 얘네들은 인장을 엄청 잘 견뎌. 되겠습니까? 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건물이면 압축이라는 것들은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된다. 그죠? 인장은 뭡니까? 당기는 거죠. 당기는 거. 이렇게. 잘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궁합으로 맞춰 놓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지. 그죠? 네.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느냐, 얘네들은. 그죠? 네. 얘네들은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단점. 화재에 엄청 취해요. 열에 취약하지. 몇 도를 하면 기억 하나 하면 되지. 몇 도? 몇 도? 철근은 몇 도? 무조건 나와야 돼. 툭 치면 철근 몇 도를? 500? 35도 뭐 이렇게 하지. 530도 약. 이러면 인장 강도가 2분의 1로 감소돼요. 요즘 못 견디게 돼. 참고해 놓으세요. 그죠? 이거 많이 나와.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가 열이 엄청 취약하다 보니까 얘를 감싸요. 그래서 우리는 내열성하고 내화 성능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강알칼리를 갖고 있어요. 알칼리. 우리 pH 기준으로 하면 한 12에서 13 정도 돼요. 얘네들이 얘를 코팅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부식에 굉장히 강해야 돼요. 자, 볼까요? 부식하니까 얘가 도와줘. 이렇게. 야, 내가 감싸줄 테니까 넌 안 괜찮아. 이렇게. 불이 났어, 불이 나는 거지. 불이 나니까 얘네들부터 터져나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 야, 이렇게. 야, 너 이게 다 좋다고 했었는데 불 나니까 네가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지. 10으로 바뀌네, 10으로. 이거 되게 유식하게 뭘까? 중성화라고 불러. 맞습니까? 중성화. 이렇게 돼요.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수산화 칼슘이 바뀌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바뀔 거구나. 그래서 중성화가 돼. 중성이 되니까 부식이 생겨버려. 네, 부식이 촉진돼. 됐죠? 네. 더 웃긴 건 뭡니까? 얘네들은 또 터져나갈 수도 있어. 터져나가는 거. 열받으니까 콘크리트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수분의 힘이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이러한 압축력보다 더 센 거라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유식하게 폭열이라고 불러요.
호결. 호결은 나온다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까먹은 것 같아요. 아마 출제위원님.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준비만 한번 해놓읍시다. 그죠? 이제 뭐 폭발성 호결과 점진적 뭐 폭결이 있는데 이게 좀 다 까먹은 것 같아. 이렇게. 호결이 되고 난 다음에 철근이 노출되면 또다시 절단이네요. 맞습니까? 요거 그대로 되지. 어떻게 시공하는 게 좋겠습니까에 대한 관점을 한번 잘 이해하세요. 그죠? 예. 거기서 나온 형태가 철근하고 콘크리트도 한번 같이 갖고 오지만 철근만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그죠? 철근은 어떠한 형태를 견디는 거냐 이렇게 한번 딱 보는 거지. 얘를 갖다 우리는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변형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얘 엄청 짜증이 나는 형태,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응력으로 이렇게 딱 써요. 응력. 됐습니까? 그 응력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응력은 뭐냐, 응력. 힘을 줬었을 때 내 반응이지. 툭 치는데, 아이씨, 욕티는 응력이 약한 거지. 이해됩니까? 응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면적에 관련되는 힘의 존재로 한번 정리하는 거지. 그죠? 양념처럼 해볼까요? 위에서 누르면 전에도 생긴 대로 수직 응력. 수직 응력. 수직 응력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압력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됐어. 압력이랑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눌리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있으면 압력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면으로 존재해요. 수직되게. 해당되는 면으로. 이해됩니까? 이렇게 수직되게. 아이고. 여러분보다 먼저 갈 뻔했네요. 네, 잘 이해해서 한번 보세요. 요게 수직 응력이고 요게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수평 응력. 요렇게 해서 이해시키면 좀 더 바로 됐어요. 이렇게 면에 평행하게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수평 응력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 뭐랍니까 하면 시험에 나오는 전단력이라 불러요. 전단력.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럼 아까 힘에서 하나만 더 해보면 이거지. 그러면 전단력으로 가하면 아까 그렸던 그림이 어떻게 생깁니까? 라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해됩니까? 방금 전에 그렸던 거 기억나죠? 압축과 인장했었을 때 전단이에요. 전단. 요렇게 힘이 가고 요렇게 힘이 가요. 합력은 요렇게 존재하겠지. 맞습니까? 하부는 요렇게 힘이 쏠려요. 여기에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아, 이렇게 있구나. 봅시다. 힘이 갔었을 때 어느 정도 변형이 되는지를 한번 따질까요? 그죠? 요렇게 생겼는데 생김새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가 공식이 이렇게 정리돼. 공식이 경계벽 들어나서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얘 이름을 탄성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E라고 적고 탄성계수구나. 이렇게. 탄성계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철근으로 정리하자면 철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까? 하면 요 한계가 오는데 요 한계 이전을 우리는 탄성영역이라고 하고요. 요 한계 이후를 소성영역이라는데 건축하고 우리는 달리 탄성만 다루고 있어요. 탄성 이후부터는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만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확대시켜서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저온 200도대다라고 생각해 놓을게요. 200도대. 그러면 화재로 발생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철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곡선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꺼서 수직으로 꺼서 이 부분일 때 얼마 응력, 요 때는 얼마의 응력을 가지는지 이걸 한번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한 900도, 700도 해놓을까요? 760도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그래서 760도일 때는 똑같은 변형을 줬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응력이 줄어들어요. 다시 온도가 오를수록 견딜 수 있는 응력이 감소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걸 잘 적으라는 거지. 이 형태의 법칙을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요. 훅스 로우.
포크의 법칙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응력도 한번 이해하고 양념처럼. 요 이제 묻는 게 철근이면 하나만 하면 되고 콘크리트 같이 물으면 해놓고 요까지 마무리하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꼭 겸해서 해놓으세요. 그죠? 뭡니까? 그러면 스틸 두 개 볼까요? 요렇게만 꺼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응력이 요만큼 감소돼요. 그래서 띵띵띵 양념하면 온도가 몇 도 상승하면 온도 차이가 몇 도 나면 지금 한 540도 정도 났어요. 자, 델타에 대한 T가 540도 정도에 대한 온도가 상승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응력이 감소가 돼요. 델타에 대한 시그마네요. 이렇게 얼마 정도 감소됐습니까? 하면 임의로 한 절반 정도 감소됩니다 라고 했네요. 한 2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것이거든요. 되겠죠? 그림을 갖다가 해석하듯이 여기까지 머물지 않고 풀어나가듯이 한번 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치 요거 이렇게 화살표에서 비고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면 이게 성능 위주예요. 성능 기준에 있어. 성능 기준. 성능 기준에 우리 소방전기 쪽 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핸드북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530도 정도 되면 인장 강도가 개수가 한 2분의 1 정도로 줄게 돼요. 보네요. 이때 뭘 뜻합니까? 이제는 이제 붕괴를 뜻해요. 붕괴. 붕괴. 그러니까 구조물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는 시기가 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철골로 되어 있는 형태는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이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지.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탄성계수. 요거 잘 해놨다, 그죠? 뜻하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온도에 관련되는 부분들, 요거 잘.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놓으세요. 기본 수치 아니니까 꼭 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 나오는 중성화. 중성화는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예. 원래 콘크리트는 100년 정도 간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50년 정도까지 숨 쉬다가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다시 또 100년 정도, 나머지 50년을 다 살 수 있는 형태로 간다던데, 특징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탄산을 먹거나 열받으면 중성 상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다 줄쳐넣으세요. 알겠습니까? 열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해돼 버리는군요. 이렇게.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한 500도 정도 되네. 그죠? 관련되는 부분들. 탄산하고 반응했을 때 CO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도 오르고요. 온도도 500도 이상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완전 전소를 하면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이 방출이 돼요. 이해된다, 그죠?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도 상승하고요. CO2도 굉장히 많은 농도가 발생해요. 네, 발생해요. 그리고 화재를 한정짓는 형태의 벽체를 한번 만듭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믿고 있었던 콘크리트 벽체예요. 콘크리트. 어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벽체예요. 이 벽체는 우리가 말하는 내화 구조면서 방화구획을 하고 있던 형태였었고요. 구획. 기능은 화재를 한정시키고 있어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얘가 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의 형태는 수산화 칼슘이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500도 이상 가고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면 얘네들은 구조가 이제 노출되는, 내부는 철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네, 얘네들이 박나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그죠? 호결 같지도 않은 형태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잘 구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잘했고 수식은 하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12에서 13 정도 강알칼리가 한 10 정도의 중성화를 일으켰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니까 요 반응식은 둘 다 한번 적어 놓으면서 외우세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예, 요거, 어딨니? 요거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CO2가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쓰는 거야. 그죠? 물 하나 나오면 나머지 적으면 됩니다. 물 하나 나오고, 그죠? 물 나오네요. 나머지 적으면 돼. 물 나오네요. 물 나오네요. 나머지 적는 거지. 합해졌을 때 뭐 났는지. 그럼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까먹지 말고. 그 다음 나오는, 예, 잘했어요. 25점짜리 한번 볼까요? 방안문은 예상 문제입니다. 방안문은 별표를 좀 잘해서, 난 답을 좀 이렇게 써주기를 바랬었는데, 답 시기하고 우리가 지금 프린트물 나간 시기가 좀 달라졌는지. 자, 방안문 한번, 방안문은 지금 타겟이 좀 돼 있어요. 방안문은. 그래서 방안문은 명칭과 종류가 첫 번째로. 명칭, 종류. 이제 우리 과거에 썼던 형태는 차열과 비차열에서 지금 60분 플러스 문, 60분 문, 30분 문으로 닫혀 있더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형태지.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다시 한번 양념처럼. 이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열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60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비차열 중에서 어떤 기능, 연기를 막고 차염, 화염을 막는 기능이 1시간 정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 기준이 엄청 중요해요. 시험 기준이 어떻게 시험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형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차열, 차염, 그리고 차연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걸 좀 더 이해하고 한번 적읍시다. 그죠? 그래서 왜 차열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세요. 대피 공간 아니고 대피 경로에도 반드시 차열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하고. 두 번째 뭘 고민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엘리베이터 방화문이라고 하는 형태는 왜 차연이 안 되냐? 차연이 안 되는데 방화문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접근해 주세요. 중요해요. 엘리베이터 방화문은 차연에 대한 성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방화문이에요. 1시간 동안 과제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라면 왜 기준이 바뀌었냐 이씨 이러면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속 폐쇄. 신속 폐쇄에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뭘로 돌아갔습니까? 요거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연기, 불꽃으로 폐쇄되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온도로 폐쇄하면 됩니다. 엄청 가슴 아픈 거지. 옛날에 신속이라는 말은 뭘 가미하고 있었습니까? 하면 자동 폐쇄 장치를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폐. 얘네들은 뭘 품고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말하는 퓨즈 타입 도어 체크예요. 퓨즈 타입 도어 체크의 부활로 보면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소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도 말 안 해? 건축법이라. 큰일 나. 요거 잘 고민해서 결론 마무리 잘 지어놓으세요. 네. 막, 얘만 보면 내가 잠을 못 잔다 이러면서. 이런 기준으로 밖에 못 자냐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나머지 이렇게 한번 보고. 잘 적었어요. 방화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시험, 내화, 내열, 가열, 차염, 그리고 차열, 기타 등등 시험체 관련돼서 차연까지 기준들 잘 누설량 한꺼번에 정리해서 나누면 됩니다. 잘했어요. 마찬가지로 개요 잘 썼어라. 그렇죠? 네. 이렇게 방화문 잘 썼고요. 그리고 성능 시험 기준에 관련돼서도 상세히 그림으로 잘 적었어요. 이제 잘 적었어요.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동 방화된 파도 예상 문제입니다. 그죠? 요 두 시험 기준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화 시험하고 방연 시험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죠? 예,
어느에 설치되는 부분인지 기준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걸 살펴보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내화 시험 관련되어 있는 것들 2번 하고 어디 뭐 10번 이상 이렇게 막 나와 있네요.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3번은 아까 풀이했다. 그죠? 요 지문에서 그대로 줄쳐놓으면 됩니다. 3번 지문을 한번 줄쳐놓으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3층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요를 못 적을 때 지문을 그대로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아파트인데 4층 이상이 되면 위험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 형태인데 계단 2개를 활용하지 못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켜요. 이 말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그대로 바로 개요로 간다고, 개요. 그죠? 거기에 대피 공간이라는 것들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피 공간에 관련되는 것들을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되겠지요?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대피 공간에 대한 기준들 쭉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 외에 할 것 같으면 이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인접세대에 대한 경량 칸막이, 그리고 피난구, 발코니 바닥, 기타 등등 이렇게. 그 밑에 있는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잘 한번 문제상으로 보면 되겠고, 4번에 나와 있는 고강도, 이건 암기하라고 지금 이제 잘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암기카드처럼. 고강도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수업 때 할 거지만 포결이에요. 포결 잘 시험에 잘 안 나가지고 포결, 치밀한 구조, 수분, 열 이렇게 3가지가 상당 세트죠. 다시 치밀은 밀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예요. 플러스 물이 있는 거예요. 물. 그죠? 그 다음에 열이 발생되는 거. 요렇게 해서 묶을게요. 요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열이 상승되면 화재로 인해서 그렇지. 화재로 인해서 수분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죠? 팽창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한 구조가 갖고 올 수 있는 내력보다 이게 더 커지게 되면 폭발하는 거야. 폭발, 이렇게. 폭열. 이렇게 써놓으세요. 3종 세트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치밀한 구조와 그리고 수분과 열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 열은 뭡니까? 라면 얘네들은 화재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같이 양념처럼 더 많이 내가 준비됐습니다를 나타낼 때는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콘크리트 기준으로서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게 한 780도 정도, 700도 해놓을까요? 얘네들은 50도 해놓을까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지. 요거 응력도 줄게 되는. 되겠지요? 이렇게 발생되는 거.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열 없애면 되지. 화재 발생하지 않는 소방적 측면 이렇게 발생하면 되고, 이 부분들을 치밀하지 않는 구조로 가거나 기타 등도 어떤 설비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양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려운 부위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123회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긴장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보신 분이 있는데, 핵심이 뭔지, 핵심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키워드, 이런 내용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구나. 묻는 말은 다 쓴 것 같은데 뭔가가 빠졌다. 그 내용은 항상 들어가야 돼. 그 부분을 자꾸 찾아가자는 거지.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